이번 섹션에는 HTML에서 지원하는 폼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HTML에서는요, 이렇게 폼이라는 이름을 가진 태그가 있습니다. 이 폼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은 폼 요소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HTML에서 폼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서버에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게 바로 폼이라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메일 어카운트를 생성할 때 Gmail이나 아니면 한메일에서 여러분의 그 정보를 입력하죠. 그 정보를 입력받는 입력 툴들이 바로 이 폼이라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일단 폼 요소로 HTML의 폼을 정의하는데 이와 같습니다. 즉 시작은 폼이라는 태그로 시작해서요. 슬래시 폼으로 끝나고요. 그 내용이 폼 엘리멘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엘리멘트들이 또 올 수 있겠습니다. 즉 입력받고자 하는 입력의 타입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폼 엘리멘트들이 이 사이에 오게 됩니다. 체크박스나 아니면 라디오 버튼이나 아니면 제출이라는 그런 버튼도 이 안에다가 넣어서 우리가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요소 몇 가지만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폼 엘리멘트 안에서 입력을 실제로 받는 요소들이 몇 개 있는데요. input이라는 이름의 입력을 받는 요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input, 입력받는 거죠. input 요소는 가장 중요한 폼 요소로서 타입이라는 속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타입의 입력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이 되는데요. 이번 이그젬플에서는 텍스트 타입의 입력과 라디오 타입의 입력과 그리고 서밋 타입의 입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 많은 타입이 존재하지만 그건 추후에 다른 섹션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텍스트를 입력받는 그 input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십니다. 텍스트를 입력받기 위해서는요, 이런 input 태그를 쓰는데 type equal 텍스트라는 타입이라는 속성의 값을 텍스트로 주면은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보통 입력 필드, 한 줄짜리 입력 필드를 정의한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 요 이그젬플이 있는데 이그젬플을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이그젬플이 어떻게 보여질지 브라우저에서 먼저 같이 있으니까 살펴볼까요? 함께 여기 있으니까. 자, 보면은 지금 first name이라는 설명 밑에 박스 하나가 열려 있죠.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을 제가 first 이름을 쓰고요. 제 last 이름을 입력할 수.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 원하는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데 요 입력 요 박스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바로 input이라는 태그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타입을 텍스트라고 주면 이런 박스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try yourself를 통해서 한번 실제로 소스 코드와 브라우징 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은요, 앞에서 봤던 내용과 똑같은 건데요. 지금 보면은 왼쪽에 이제 폼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폼으로 시작해서 슬래시 폼으로 끝나고요. 그 사이에는 일반 텍스트들도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입력받을 그 대상의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first name, 그 다음에 줄바꿈을 한 다음에 input이라는 태그를 써서 이 input이라는 태그를 쓰게 되면 이런 상자가 만들어지고요. 즉 특히 type equal text라고 주면 이 상자가 텍스트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추후에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name이 또 주어져야 됩니다. name이라는 거는 우리가 입력하는 텍스트들이 어떤 변수에 저장이 돼야 되는데 그 변수명을 name이라는 속성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하고 JIG 이렇게 치면요, first name이라는 변수에는 준이 들어가고요, last name이라는 변수에 JI가 들어가서 이제 전달될 준비가 되는 거죠. 입력만 받은 겁니다. 여기서 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보통 아무런 말을 안 쓰면 이런 텍스트 타입의 인풋의 그 박스의 크기는 20자 정도, 20개의 문자를 입력받을 수 있는 그 크기로 먼저 설정이 됩니다. 물론 크기는 바꿀 수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그 입력 타입 중에 하나가 라디오 타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디오 타입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input 태그인데 타입을 라디오로 주면요, 그 박스가 없어지고 대신 어떤 게 생기느냐, 이런 버튼이 생겨요. 이걸 라디오 버튼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보면 메일, 피메일, 메일,
female. 우리가 그 클릭하면 요 버튼이 눌려져, 클릭된 것이 표시가 되죠. 즉 누른 것이 검은색 그게 눌려지는 건데, 이 라디오 버튼은 어떤 데 사용되냐면 여러 개의 그 선택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될 경우, 그리고 당연히 그런 기능이 제공됩니다. 메일이 선택되면 female이 선택이 취소되고요. 제가 female을 선택하면 메일이 취소되죠. 하나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역시 try yourself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역시 요 버튼을 만드는 방법은, 버튼은 일단 폼의 그 한 요소이기 때문에 폼으로 시작해서 슬래시 폼으로 끝내줘야 되고요. 그 사이에 인풋을 우리가 넣는데, 인풋 태그가 지금 보다시피 바로 버튼에 동그란 버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즉 메일이라는 문자가 여기 있는데 바로 요 문자고요. 그 앞에 인풋 타입을 라디오로 주면 요와 같이 동그란 버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name과 value를 반드시 또 줘야 되는데요. name은 이 값을 전달할 변수명이고요. 변수명에 넣을 값을 우리가 버튼이 눌렸으면 어떤 값인가 할당해야 되는데, 그거를 value라는 속성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sex라는 이름의 변수명에 mail이라는 값이 저장돼서 이제 전달될 준비를 하겠죠. 특히 여기 checked라는 속성값 하나가 더 그 설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checked라고 설정되어 있으면 처음에 디스플레이 될 때 메일이 선택된 상태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그 메일, female까지 있었는데요. 이걸 컨트롤 C 카피해서 하나를 더 넣어볼까요? female 말고 animal, 동물이라고 애니멀을 하나 넣어봅시다. 그러면 라디오 버튼이고요. 인풋인데 타입은 라디오고, 네임은 당연히 변수명은 똑같아야지 그게 라디오 버튼으로서의 작동이 되고요. 밸류 값은 다른 걸 줘야겠죠. 여기다가 애니멀이라고 주고서 한번 그 리프레시를 해봅시다. 그러면 메일, 피메일, 애니멀 중에 선택 하나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것만 지금 보는 건데, submit 버튼을 살펴볼까요? 입력받는 input 그 태그의 속성값 타입을 만약에 이제 submit으로 주면 텍스트도 아니고 radio도 아니고 submit이라고 주면, 말 그대로 submit은 제출하다는 영어 단어입니다. 즉 이 submit이라는 타입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폼 핸들러에게 폼을 제출하는 버튼을 정의한다고 우리가 의미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폼 핸들러라는 게 무슨 말인가를 이해해야겠죠. 폼 핸들러라고 부르는 건요, 일반적으로 이 웹페이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서버, 이 웹페이지를 제공해 주는 서버에 존재하는 스크립트로 만들어진 어떤 페이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입력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즉 폼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핸들링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그런 그 서버 사이드 페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버에 있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프로그램에다가 폼에 입력된 내용을 제출할 때 이 버튼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연 그럼 어떤 폼 핸들러에다가 전달할 거냐, 그 프로그램 이름을 써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보통 액션이라는 속성에 명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지금 보면은 여기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폼으로 시작해서 슬래시 폼으로 끝나고요. 요 밑에 그 브라우징된 결과부터 볼까요? 지금 보면은 텍스트 타입에 입력 그 인풋 엘리멘트 두 개가 있고 마지막에 버튼이 하나가 있네요. 만약에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버튼을 누르면 무슨 작업을 하는데, 자, 그 결과를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여기서 보면요, 폼으로 시작해서 슬래시 폼으로 끝나고요. 인풋 텍스트 타입에 입력 창이 있고요. 또 다른 텍스트 타입의 입력 창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input type equal submit으로 돼 있죠. 그러면 요 버튼이 만들어지고요. 이 버튼 위에 쓰여지는 submit이라는 요 글자는 바로 value 다음에 온 요 내용입니다. 자, 소스 코드를 한번 그 실행된 결과와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일단 보면요, 그 앞에서 본 것처럼 텍스트 타입의 그 input 필드가 바로 여기 주어져 있고요. 두 개가 미키하고 마우스라는 값이 이미 들어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얼마든지 우리가 미리 기본 값을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폼으로 시작해서요, 슬래시 폼으로 끝나는데, 여기서 슬래시 폼으로 시작해서 first name이라는 문자 온 다음에 줄 바꾸고 이 박스 하나 있죠. 바로 텍스트 타입의
input이고요. name은 first name, value는 미키. 자, 그러니까 value라는 속성 값을 주면 그 value 값이 여기에 기본 값으로 먼저 주어집니다. 물론 그거를 우리가 수정할 수 있게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자, 여기 두 번째 것도 똑같은 거죠. 제가 제 이름을 그 기본 값으로 해서 여기에 전달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submit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지금 볼까요? 다행스럽게도 이 W3 School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 엑서사이즈는요, 서버에다가 폼 핸들러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이름이 뭐냐면 action underscore page.php라는 PHP 파일. 여러분들은 잘 익숙하지 않겠지만 그 서버의 스크립트 언어 중에 대표적인 언어 중에 하나인데 프로그램인데요. 클라이언트부터 전달되는 그 정보를 처리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을 액션이라는 속성에다 주면 여기에서 전달된, 즉 볼까요? 준이라는 값을 first name이 준이라는 값을 할당하고요. last name에다가 g라는 값을 할당한 후에 그거를 어디에? 그 서버에 전달하면 서버에서는 지금 이 프로그램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전달된 게 뭐라고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역할만 합니다. first name equal 준으로 왔고 last name equal ji로 왔다 라고 지금 써 있잖아요. 자, 바로 제대로 전달된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름을 원하는 이름을 써서 전달하면 그 제대로 전달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first name은 A고 last name BBBB로 전달됐다라고 답장이 오죠. 제대로 이런 submit 버튼이 작동되는 한 가지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액션 속성이 참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이 액션 속성은요, 폼이 제출될 때 수행할 행동을 정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버에 폼을 제출할 때 일반적인 방법은 그 submit 버튼을 사용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요. 일반적으로 폼은 웹 서버에 있는 어떤 웹 페이지의 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action underscore page.php라는 이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가 액션의 값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액션 값이 생략돼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액션은 현재 페이지로 설정이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현재 페이지 자체가 주어진 입력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배우진 않았지만 그럴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메소드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메소드에 대해서는 일부러 무시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메소드라는 거는 말하자면 방법이죠. 단어 뜻을 알 거예요. HTTP 메소드는 두 가지가 제공됩니다. get이라는 메소드와 post라는 메소드. 그러니까 이거는 폼을 제출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제출하겠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폼을 액션이라는 속성과 함께 메소드도 반드시 주어야 되는 속성 중에 하나인데 get이라는 메소드를 줘도 되고요. post라는 메소드를 줘도 됩니다. 그 각각이 의미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get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get이라는 그 메소드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폼 제출이 수동적이고 민감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 보통 get을 사용합니다. 즉 서치 엔진 쿼리 문장이라든지 굉장히 그 수동적인 그런 정보를 우리가 제공할 때 이미 다 알려진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무슨 패스워드나 이런 중요한 민감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get을 사용해도 됩니다. 왜 이런 경우에 get을 사용해도 되냐면 get은 폼의 자료가 페이지 주소 부분에 표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get이라는 메소드를 쓰게 되면 action underscore page.php 다음에 물음표가 오고 first name equal 미키 and sign이 든 다음에 last name equal mouse 이런 식으로 전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드레스 부분은 어디냐면 지금 여기에 그 주소 부분 잠깐 내려서 볼까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어드레스 부분은요, 그 여기 주소 부분에 이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쓰여져서 전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그 이미 썼던 주소창을 다시 한번 과거 거를 볼 수 있으니까 first name이 뭐였는지 last name 뭐였는지 다 노출이 되는 경우죠. 자, 그리고 이런 get은 그래서 짧은 데이터에만 보통 많이 쓰고요. 크기 제한은 브라우저 안에 설정되어 있는데 뭐 너무 크지 않으면은 웬만큼 한 건 다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긴
그런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포스트라는 메소드입니다. 포스트라는 메소드는 언제 활용이 되냐면요. 폼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거나 또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포스트 방법을 씁니다. 왜냐하면 포스트의 장점은요, 민감한 정보에 사용되어 있는 이유가 데이터가 페이지 주소창에, 아까 본 그 URL 주소창에 보이지 않고요, 숨겨진 채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보안성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도 나중에 또 우리가 좀 그 기회 있을 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포스트나 get이나 똑같이 여러분들은 일단 간주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자, name 속성이 또 있는데, 우리가 보통 폼이 제대로 제출이 되려면 입력 필드에 반드시 name이라는 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지금 볼까요? 폼이 있는데요. form/form input 타입을 텍스트로 줬고요. 타입을 텍스트로 줬어요. 근데 첫 번째 인풋, 그러니까 입력 창이죠. 텍스트 필드요. value 값이 미키로 써 있고, 두 번째는 name은 last name, value는 마우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무슨 차이냐면 name이라는 속성이 빠진 경우입니다. 자, 여기에 입력을 미키 했고요. 여기에 마우스 했어요. 제출해 볼게요. last name 이퀄 마우스만 전달이 됐죠. 미키가 전달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input 타입 이퀄 텍스트 value는 줬는데 이 mickey라는 value 값을 저장할 변수명을 주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전달할 변수명 name을 예를 들어서 first name이라고 제가 주면은 이것은 이제 제대로 작동이 될 거예요. 눌러볼까요? first name mickey, last name은 마우스, 이렇게 제대로 전달되죠. 즉 input 태그에는 반드시 value 값과 함께 name도 우리가 할당되어 있어야지만 그 값이 제대로 전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field set이라는 태그가 있는데, 이 field set은 폼 데이터를 그룹화할 때 씁니다. 조금 전에 봤듯이 입력 받을 수 있는 데이터들의 종류가 많으니까, 그리고 받을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어서 관리하면은 시각적으로 참 좋습니다. 보기가 좋죠. field set이라는 태그가 입력 받을 내용을 그룹화시키는, 그러니까 덩어리 짓는 그러한 그 시각적인 효과를 주고요. 또 그 캡션이 필요할 경우에는 캡션은 legend라는 태그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것도 이그젬플을 직접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게 바로 그 결과인데요. 지금 보면 first name, last name, 그리고 submit 버튼까지 이렇게 테두리에 이런 굵은 그 회색 선으로 쭉 둘러싸여 있고요. 이 부분의 이름이 personal inform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사각형 그 박스 모양이 field set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쓰여지는 이 글씨 field set의 설명이 바로 legend입니다. 자, 소스 코드 볼게요. 폼으로 시작해서 /폼으로 끝나는데, 그 안에 field set으로 시작해서 슬래시 필드 셋으로 끝나면 그 안에 모든 내용이 이렇게 상자로 둘러싸여지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름을 넣을 땐 레전드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전 것과 똑같죠. first name부터 요 submit이라는 버튼까지. 소스 코드 볼까요? 자, 보다시피 작동하는 방식과 그러한 그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각적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놓고 이런 제목을 붙이는 거죠. 다시 조금만 바꿔볼까요? 지금 보면은 field set 안에 legend field set /field set 라디오 버튼 하나를 여기다가 우리가 실험 삼아서 submit 버튼 바로 위쪽에다가 만들어 놓을까요? 어떻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 input type equal radio, 그리고 name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성별을 한번 볼까요? sex, value는 우리가 아까처럼 male, 남자다. 그리고 그 내용 옆에다가 male라고 써주고요. 줄 바꿔서 input 또 하나 버튼이 있어야겠죠. radio name equal sex로 주고, 이번엔 value를 female로 줘야겠죠. 그리고 female이라는 값을 줍시다. 결과를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후에 우리가 submit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first name을 mickey, last name을 마우스, 그리고 하나 더 전달했죠. 그 sex라는 변수에 female, 여성이라는 그러한 값을 할당해서 전달한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field set의 그 목적은 이것을 이렇게 감싸
줘서 시각적으로 한 덩어리진 그런 입력 종류를 표현할 때 아주 바람직한 태그입니다. 유용한 태그라고 볼 수 있죠. 자, HTML 폼의 속성들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HTML 폼 요소는요, 모든 가능한 속성들을 설정과 함께 다음과 같이 보여줄 수 있다. 사실은 다 쓰이는 건 아닌데 가능성 있는 모든 걸 한번 써보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폼으로 시작해서 /폼 요 정도만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액션이죠. 사실은 이 폼의 값을 전달할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액션 다음에 그 파일 이름 써주고요. 메소드는 get으로 쓸지 post로 쓸지 결정해 줘야 되고요. 타겟은 블랭크, 그 결과물이 어디로 보여질지에 대한 속성입니다. 그리고 accept 캐릭터 셋은 어떤 식으로 accept 할 건지, 엔크립션 타입, 오토 컴플리트 기능, 노 밸리데이트. 자, 요 속성 값들이 갖는 의미는 추후에 다른 섹션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와 같이 다양한 속성 값을 가지고 폼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각각의 어트리뷰트 속성들이 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사실 액션과 메소드 부분만 살펴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액션은 그 전달할 그러한 페이지 이름이라는 거고요. 메소드는 get 아니면 post. 만약에 우리가 그 메소드를 생략을 했다. 그러면 디폴트 값이 get입니다. 자, 여기에는 그 이메일 보내는 거에 관한 거는 별로 그렇게 큰 그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